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DIY 목요법회를 이제 밝힌 방석엽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이 단수 목요법회가 아니라 DIY 목요법회가 아니라 2025년도 1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법회로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맡게 되면서 이제 저 항상 발표를 할 때 무언가 발표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이제 법회를 하면서 법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관통하는 주제, 그리고 또 제가 잘 알고 좋아하는 주제를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됐었는데 저희 그 주제를 만듦이라는 주제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교수님께서 모두 다 동일하시겠지만 이제 교수라는 직업이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법회를 발표함에 있어서 연구 하나만을 발표한다거나 혹은 뭐 교육 하나만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또 아우르는 발표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제목은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만듦으로 있는 불교적 가치, 불교융합 교육과 생명 존중의 연구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요하게 얘기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 이제
교수라는 첫 번째 소명,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방금 전에 소개받았던 것처럼 이제 건화기념 사업부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전공 의생명공학과 전공에 불교융합 그런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적인 컨텐츠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따가 같이 보시겠지만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분야까지 자세하게까지는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법문에서 한 구절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엄경이라는 이제 그 법경에서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심려공화사 그다음에 능화세제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한자를 굉장히 열심히 배운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한자들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글귀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오음 따라 갖가지 것들을 그리는데 일체 세간의 것들 가운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화엄경에 있는 이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분들께서는 그냥 그런 멋진 구절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이제 또 공학자로서 그러니까 위에 그런 구절이 다음처럼 읽히더라고요. 어떻게 읽히느냐?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이제 심리 같은 그런 마음도 마음이겠습니다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세상에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즉 이제 이런 만드는 과정, 조금 공학자스럽게 얘기하면은 기술 혹은 현실화의 근원이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화엄경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린,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이제 번역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 교육과 후반부 연구를 통틀어서 오늘의 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그린 것, 즉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기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토대로 어떻게 현실 세계로 꺼내올 수 있는가,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동국대학교 의생병공학과에 2022년도 2학기 9월 달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 학과에 다양한 전공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 교수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새로운 전공 과목을 만든다라는 거가 이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봤던 것처럼 화엄경과 같은 그런 구절을 옛날부터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교과목이 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구현시킬, 즉 우리 학과에 전공 학점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 2022년도에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공문이 이제 각 학과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건화기념 구현 사업이다라고 해서 전공교육과정 중에 불교융합적인 교과목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면 이제 그걸 승인을 받게 되면은 해당 학과에 전공 학점을 더 추가로 이제 부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사업이 좀 기회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교육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22년도 11월 달에 이제 해당 불교융합 의공학 설계 및 실습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신청했었던 교과목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23년도부터 해당 과목을 실제로 만들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2학기부터 매 2학기마다 해당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불교융합 의공학 설계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 되겠고요. 이제 강의 계획서, 즉 실러버스에 정말 다음처럼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 개요에 보통 되게 단순 명료하게 이 과목은 뭘 위한 거, 저 과목은 뭘 위한 거 간단하게 적지만, 여기는 정말 좀 아까 제가 처음에 제 생각 그대로를 적어놔 봤어요. 그래서 우선 의공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융합 학문인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당연히 없던 새로운 기기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선 다시 아까 화환경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것들을 그리는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과 정말 의생명공학, 의공학을 발달시키는 과정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즉 아이디어를 디지털 세상에 그려내고 이걸 설계하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 물질, 즉 기기로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번 좀 가르치는 과목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시겠지만 해당 강의의 목표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표는 다양한 디지털 설계 기술, 즉 우리가 CAD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기능을 가르치고 실습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런 설계된 거를 실제 세상에 꺼낼 수 있는 3D 프린팅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로 나노 공정과 같은 대표적인 공정들에 대한 것도 원리 및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교융합, 의공학 설계 및 실습, 그리고 꼭 굳이 비단 해당 교과만큼은 아니라 저희가 의공학 또는 의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기기 설계 및 제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먼저 그거를 디지털 세상에 그려낼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거를 우리가 정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개체 그런 걸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교융합 의공학 설계 및 실습이다 보니까 정말 의공학 기기를 바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기술을 배운 걸 토대로 학부생들이 이러한 절 혹은 경전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과목은 크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CAD, 3D 프린트, 마이크로 나노 공정의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먼저 2학기가 개강이 하게 되면 9월 달부터 10월 초까지는 학생들이 가상 세계의 사찰을 그리는 걸 직접 일단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고 팀 프로젝트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3D CAD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꼭 사찰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생명공학, 의공학에서도 항상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때 내 머릿속에는 명확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단순하게 말로만으로 예를 들어 정각원이 있는데 너비가 한 이만큼이고요, 높이가 이만큼이에요. 이 정도만으로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더 나아가서 뭐 공장 같은 데다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면은 그런 설계라는 기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이제 첫 번째 3분의 1 과목이 되겠고요. 즉 화학명 구절처럼 우리의 마음 혹은 그 학생들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을 화가처럼 디지털 세상에 그려내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의 짧은 동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은 제가 CAD 강의를 시작할 때 의생명공학과 학생들에게 잠깐 틀어주는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보탑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먼저 그걸 한번 잠깐 보시고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1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에 다보탑을 디지털 세상에 그려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제 아직 CAD를 배우지 않은 이제 곧 배울 학생들한테 이 동영상을 처음에 보여준 이유는 너네들도
곧 이 CAD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을 약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을 먼저 하고 이제 학생들도 그런 걸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이제 해줍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렇게 동영상 하나 잠깐 틀어놓고 자 알아서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먼저 이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스케치, 익스트루드, 로프트, 플랫, 그 다양한 그 CAD 안에 세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부 기술 당연하게도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알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첫 3분의 1학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무엇을 보실 거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방금 다보탑을 아마 보셨는데 다보탑을 보시면서도 되게 잘 그렸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의생명학과 학생들이 이 첫 3분의 1, 한 달가량 배우고 팀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팀별로 하나의 작은 미니 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꼭 항상 모든 조별로 모든 팀별로 공통적으로 정각원을 이제 제작을 하라, 설계를 하라라고 그런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 정각원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정각원이 단순히 그냥 2차원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온 하나의 그림이긴 하지만 저것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3차원적으로 다 돌려볼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이제 VR이라고 하는 그런 기기까지 이용하게 되면은 마치 내 눈앞에서 이런 정각원이라는 건축물이 동일한 사이즈로 펼쳐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학부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각원 스님들께서 아마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매 한 2학기 10월 초쯤에 서울 캠퍼스에서 못 보던 학생들인데 갑자기 정각원 건물에 나타나가지고 뭔가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정각원을 그리자라고 할 때 정각원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기존 설계도라든지 그런 걸 전혀 제공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제 측량부터 해가지고 혹은 뭐 요즘에 인터넷 자료도 많으니까 인터넷에 어떤 그런 자료들 다 찾아서라도 한번 가능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아라라고 이제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꼭 여러 팀들 중에 한 팀은 적어도 한두 팀은 줄자 들고 가지고 정각원에서 이제 이 기둥부터 저 기둥까지 거리 재갖고 오고 그런 걸 사진으로도 가지고 와요. 이렇게 스스로 고생했다. 그런 걸 아마도 이번 2학기 때에도 보실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각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앞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돌려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거 다음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정각원을 위에서 본 모습, 아래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와 지붕 밑에 처마들, 그다음에 요거 제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는데 석가래라 하는 이런 구조물들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구현을 해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처음에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이제 제가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뭐 기둥이야, 줄자 가지고 잴 수 있는데 저 높이 있는 건 측정도 못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재가지고 저런 걸 구현한 거냐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또 학생들이 똑똑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래쪽 사진 중에 이제 아래쪽 내가 손이 닿는 것은 측량이 가능하죠. 위에 있는 것은 손이 안 닿지만 비례식으로 저기에 길이라든지 너비 같은 거를 알아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대단하다, 잘했다 하고 이제 감탄을 하는 이제 그런 매 학기 2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정각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국내 사찰들에 있는 이런 탑들, 대표적인 탑들도 이제 함께 제작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일주문이라든지 담장까지도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한 팀당 이런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가상 사찰인 거죠. 가상 사찰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런 가상 세계 만든 거는 아직까지 여전히 디지털 세상에 있을 뿐인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의생명 공학을 한다라고 하면 기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손으로 만져지는 기기. 저건 아직까지 단순히 가상 세계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설계를 밖으로 현실 세계를 꺼내는 과정을 또 한번 같이 해보자. 다만 그 역시도
이제 그 불교 절 사찰을 토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해당 교과목의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가상 세계의 설계라는 정보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는 과정을 우리가 불교 사찰로서 구현을 해본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지금 그 정각원장 스님 앞에 제가 책상에 4개의 검은색 3D 프린트를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뭐냐면 저희가 한 학기를 진행할 때 보통 통상적으로 4개의 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4개의 조가 각각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상세계 사찰을 만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각의 이제 가상세계 사찰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디지털 설계에서 보셨듯이 정각원이 가운데 있고 2개의 탑이 양옆에 나란히 있는 모습을 3D 프린터로 구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3D 프린터 실제 결과 출력물이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물을 찍은 것이 이 사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아까 저희가 당연하게도 상하, 좌우, 위, 아래 다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출력물도 우리가 일반적인 종이 프린트는 한 면만 인쇄가 되는 거지만 3D 프린터, 즉 사방을 다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건축물들, 뭐 정각원이라든지 탑 혹은 일주문, 담장 등을 이제 놓치는 곳 없이 잘 만드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의 의생명공학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우리 손 크기에 맞는 그런 기기들도 있지만 최근의 트렌드 중 하나는 굉장히 작은 걸 만드는 그 마이크로 혹은 뭐 나노 단위의 그런 기술들을 구조를 만드는 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막 저희 이제 불교융합 그 수업에서의 제일 마지막 3분의 1 프로젝트는 마이크로 단위의 이제 경전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팔만대장경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판을 먼저 만들게 되고 그 목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물은 그 목판에 먹물을 칠하고 종이에 찍어냄으로써 종이에 이제 부처님 말씀이 써져 나오는 그것이 최종적인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똑같이 그 스케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의생명공학과 트렌드인 마이크로 공정, 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정말 작게 이제 만드는 과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게 만드느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서 제일 작은 걸 만들 수 있죠.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작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또 마이크로 경전을 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상영바이오가 6층에 이런 반도체 공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당 공정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런 그 경전의 역상을 새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좀 고급 용어긴 하지만 소프트 리소그래피라는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투명한 블록 밑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 글자가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마이크로 경전을 저희가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 어느 정도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네모난 사이즈가 지금 요 사진 확대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100원짜리 동전이랑 같이 비교를 하시면은 좀 더 그 크기를 인지하기 쉬우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보시는 것이 요 마이크로 경전의 실제 크기. 그러니까 아마 맨눈으로 글자 보시기가 거의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다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요게 팔만대장경과 같은 목판 형태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학생들은 이걸 목판처럼 이용해서 요 표면에다가 이제 형광 물질, 형광 염료를 색칠을 하게 되고 종이가 아닌 유리에다가 해당 글자들, 해당 경전을 이제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판 위에 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경전이 이제 새겨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저희가 이제 그 한 학기 때 마무리 프로젝트로서 학부생들이 실제 수행하는 마무리 프로젝트로서 연구를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불교적인 콘텐츠를 함께 학부생들과 함께 만듦을 통해서 저희 불교융합 무공학 설계 및 실습이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잘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럼 단순히 그런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이제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그런 항목들이 단순히 교육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그런 걸 연구에 쓰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런 연구가 우리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인 생명을 존중하는 연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발표 후반부를 같이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졸업을 이제 기계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아까 소개받았던 기계공학과를 학사 박사를 나왔는데요. 이제 기계공학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타 뭐 다른 남자애들처럼 레고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청소년기 때는 이제 자동차의 엔진은 어떻게 생겼고 자동차의 미션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걸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 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계공학과를 갔습니다. 왜 기계공학과를 선택했느냐? 그 당시에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제 계속해서 뭔가 어쨌든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런 로봇보다는 아직까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을 한번 좀 연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로는 두뇌라는 장기 조직이 전 세계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들러붙어 있는데 여전히 두뇌,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하는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 건지, 더 나아가서 알츠하이머는 치료 방법 넣는 건지 여전히 미지의 장기라고 하는 게 이제 두뇌라는 게 남아 있다더라. 그래서 그럼 저걸 한번 연구해 보면은 좀 내 인생에 조금 가치가 더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두뇌 쪽으로 한번 연구 방향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두뇌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 인턴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턴 과정을 해보다가 나니까 이제 두뇌 연구에서는 보통은 쥐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쥐에서의 두뇌 혹은 동물에서의 두뇌 아니면 사람에서의 두뇌 같은 경우는 발생 과정에서, 즉 모체에서 임신되어 있을 때부터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에는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두뇌라는 장기 특징이 가소성이다 해가지고 학습할 때마다 조금씩 바뀐다고 하지만 정말 조금 바뀌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건 여지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즉 그동안에 제가 좋아했던 만듦의 여지가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 더 크리티컬했던 건데 제가 인턴을 했었던 연구실에서 했었던 연구를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약간 좀 잔인합니다. 기억을 연구하는 연구실이었는데요. 그 기억이라는 거가 어쨌든 무언가 경험하는 거가 느껴지는 거다 보니까 쥐의 뇌를 연구해야 되는데 쥐를 학습을 열심히 시키고, 근데 학습을 시킬 때 그 학습을 시키는 인간이 무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세계적물 쥐랑 애지중지하면서 애완동물인 것 마냥, 그래서 쥐도 이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친해져야 마냥 그 학습이라는 걸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뇌를 열어서 보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동물을 살생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가스 흡입이라든지 어느 정도 마취를 시켜놓고 살생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기억이란 거를 그 연구를 할 때는 그런 가스를 흡입하는 과정 역시도 죽기 직전에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작두를 딱 들고 있다가 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내리칩니다. 완전하게 그 기억이 된 상태, 그거의 상태의 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몇 달 동안 애완동물처럼 키우다가,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애완동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처럼 키우다가 그런 거를 확 이렇게 하는 거를 몇 번 해보니까 이거 맨날 기계공학 들어서 쇠 만지고 플라스틱 갖고 하던 기계공학 들어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윤리적으로 좀 되게 충격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던 게 어쨌든 두뇌라는 걸 연구를 하고 싶은데, 즉 신경회로나 뇌혈관 같은 걸 연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공 두뇌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제가 좋아하는 만듦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그런 연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체 모사칩이라는 기술이 있다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실에 가서 이제 석박사, 그 다음에 포스타,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모사칩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내 손 위에 올릴 수 있는, 아까 그 마이크로 경전 사이즈의 미니 장기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 손 위에 미니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아까 제가 교육을 했었던 그 기술들입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요. 디바이스라는 걸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설계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마이크로 나노 공정을 이용해서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도 그런 내 손 위에 미니 장기인 생체 모사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생체 모사 칩이라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혹은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장점이 무엇이냐? 아주 작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세포라는 건데, 세포의 크기라고 하면은 우리 머리카락을 하나 뽑았을 때 그 두께의 10분의 1조차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럼 그 세포들을 그동안에 배양을 잘했는데 어떻게 배양했냐 하면 단순히 플라스틱이나 유리 접시에 올려놓고 자라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세포들이 예를 들면 두뇌 세포면 원래 두뇌에 있어야 되는 거고 물렁물렁한, 간 세포면은 간 세포들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뼈 세포면 딱딱한 뼈 주변에 다른 뼈 세포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한 주변 세포 환경 주변들이 다 무시가 되는 그런 곳에서 억지로 세포들 연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계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약 같은 걸 개발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병을 예시를 많이 듣는데, 이제 뉴스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라는 뉴스도 가끔 보이고요. 알츠하이머병 여전히 미지의 병인가, 이런 신문 기사도 가끔 보입니다.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두 개가 상충되는 결과는 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뇌 세포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플라스틱 접시 위에서 키우고 거기다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테스트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신문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길 열리나, 그렇게 신문의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후보 물질들을 골라서 사람한테 또 도입을 해봐요. 실제 환자한테 도입을 해봤더니 치료 효과가 없거나 혹은 부작용이 너무 크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거죠. 아, 여전히 알츠하이머병 미지의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인가. 그런 식의 이제 서로 모순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접시 위에서의 세포가 단순히 정말 실제 두뇌 환경에서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명만 하고 있는 그런 세포다 보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 인간의 뇌에서 반응할 때랑 거기서 반응하는 거랑 반응성이 다르게 돼요. 작용이든 부작용이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체 모사칩을 개발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생체 외에서 정말 그런 세포를 위한 집을 만들 수 있으면,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3D 프린팅을 통해서 세포 스케일의 세포를 위한 집을 만들 수 있으면은 이 세포들이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하면은 신약 같은 그런 물질들을 생체 외에서도, 즉 환자한테 투여하기 전에서도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미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자 만드는 이제 디바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장기 구조는 이런 접시에서는 안 되지만 생체 모사칩에서 가능하고요. 인간 유전자, 인간 세포를 쓰게 되면 생체 모사칩에서도 가능하고, 정말 장점들만을 가진, 인간 내부의 장기와 유사한 그런 장점들만을 가진 디바이스를 생체 모사칩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체 모사칩을 더 잘 개발하자라는 게 단순히 연구실 수준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처음엔 유럽에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토끼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실험용 토끼인 거죠. 자, 이게 유럽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자, 토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가 내 눈을 바라보고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 실험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이제 토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장품 원료 같은 걸 테스트할 때 기존 방법으로는 토끼의 이제 목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못 움직이게 토끼의 이제 눈 안구에다가 해당 원료를 칠합니다.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충혈이 되겠죠. 얼만큼 충혈이 되는가, 얼만큼 이제 이런 이제 안과적인 질환이 유발이 되는가,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화장품 원료가 이제 얼만큼 독성이 있는가를 주로 테스트를 해왔었는데, 이제 200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유럽에서는 이런 화장품 테스트를 할 때 동물 실험을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금지만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금지시키면 그 대체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대체할 방법도 없으면 막연히 금지만 시키면 온전히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얻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동물 대신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생체 모사칩이라든지 혹은 뭐 오가노이드 그런 유사한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게 이제 주장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뉴스가 막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면 이제 미국 FDA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폐지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유럽에서도 동물 실험을 폐지하자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 심지어 FDA가 동물 실험을 폐지를 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됐으면 거의 전 세계가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트렌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즉 이제 동물 실험 대신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혹은 디바이스의 사용을 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요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동국대학교 혹은 우리 이제 불교는 그런 주장을 옛날부터 해왔죠. 이제 우리 불교에 있어서 첫 번째 계율이 이제 불살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즉 생명 존중을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일 텐데, 여기에 모든 생명체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실험 동물도 여기에 이제 모든 생명체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생명 존중이라는 불교의 말에는 생명체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즉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는 오래전부터 시대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살생이라는 게 이제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그거를 좀 잘 풀어주신 글이 이제 2019년도에 현대불교의 선업스님께서 쓰신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차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생체 모사칩이 개발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 모델링, 그다음에 질병 모델링을 해서 신약 개발 기간 비용이 단축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게도 실험 동물의 희생이 감소하겠죠. 즉 생명 존중의 불교 정신을 계승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약 개발이 빨리 된다, 그다음에 비용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신약들이 생각보다 많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 수혜를 받는 거는 다양한 인간 환자들일 겁니다. 즉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연구도 된다, 즉 자비가 있는 그런 연구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생체 모사칩은 인체 및 질병을 정밀하게 모사해서 생명 존중 및 자비의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앞서 처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융합 전공 과목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연구실 하고 있는 생체 모사칩 연구 분야가 이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기술로 구현하는 만듦이라고 하는 하나의 여정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생명 존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만듦이 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동국대학교가 이러한 융합 가치를 통해서 불교 정신으로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이러한 만듦의 여정을 계속해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자 그리고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